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IT 이민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5,000명 IT계 이민자가 유입된 스프링필드 곳곳에 테러 위협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저 발언 이후에 IT계 주민들에 대한 괴롭힘과 폭행, 협박까지 나오고 있다. 스프링필드 IT 커뮤니티 센터 책임자, 우리는 어딜 가든 조심해야 한다.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라는 IT 이민자 부모들의 인터뷰 내용도 미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트럼프 발언이 기름을 끼얹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인종차별주의자들이나 아니면 IT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는 IT 이민자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겠다, 내지는 뭔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는 현장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김용태 의원님, 분열과 갈라치기의 언행, 언사, 우리 정치권에서도 몇몇 있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논란이에요,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는 그런 정치학 논문이라든지 책을 보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른바 갈라치기라든지 팬덤 정치, 혐오를 조장하면서 본인의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들이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러한 관련해서 갈라치기, 또 팬덤, 조롱, 이러한 정치들이 지금 계속 자행되고 있고,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위기감을 예측하고 있죠. 다만 한 8년 전인가요? 그 트럼프가 처음 대선에 나왔을 때 그때도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또 멕시코 쪽에 이제 장벽을 설치하겠다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미국에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유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예, 그 당시에도 제 친구들이 가 있을 때 이 미국 대선에 이민자들을 향한 눈빛이나 이런 눈치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IT계 미국인들이나 IT에서 넘어온 이제 이민자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정치인들의 말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국은 사실상 이민자들의 나라였는데, 자, 과연 이 논란이, 이후 폭풍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표심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9.11 테러 23주기 추모 행사에 참여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2024 모자를 잠시 착용을 했어요. 자, 트럼프 캠프에서는 토론에서 카멀라가 너무 못해서 조 바이든이 트럼프 모자를 썼다, 지지해줘서 고마워 조라고 또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깊은 뜻을 담은 건데, 김용태 의원님,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9.11 테러 23주기에서 우리끼리의 분열과 우리끼리의 어떤 차별을 막고 포용을 하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자리에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9.11 테러 이후에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저기 있던 지지자가 그러면 그 말 그대로 트럼프의 모자도 한번 써보겠느냐고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제 모자를 초당적인 의미에서 썼던 건데, 공교롭게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는 저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제 이른바 가짜 뉴스를 하면서 이렇게 홍보의 수단으로 예. 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가 토론을 너무 못해서 그걸 보던 바이든 대통령이 모자를 바꿨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트럼프 쪽에서 한 거잖아요. 그조차도 어쨌든 이게 정치 행위인 거잖아요. 고도의 정치 행위인 것이고, 토론을 통해서 누가 이기고 졌고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그 뒤에 어떻게 프레임을 걸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까지도 정치의 일환인 거니까요. 트럼프 쪽에서 그런 걸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땅이 넓고 예. 또 이 언론 보도를 자주자주 못 보는 어떤 생계의 어떤 치이다 보면 그런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저 사진과 트럼프의 저 입장만 보고 바이든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믿는 사람도 아마 꽤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 미국의 문화 수준이나 또 지금 전 세계적에서 어떤 선진국 대열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그런 영향이 그래도 적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청담동 술자리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직 있다니까요. 좀 나아가야 할, 개선해야 될 방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 미국 대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껍데기만 국산이었고 안에는 다 중국산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중국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저런 걸 고의로 납품을 해왔는지를 규명해야 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전방에 예산 문제로 1,300대 폐기한 것 중에 100대 뺀 1,200대는 아직 설치를 못했다. 그러면 경계와 감시와 안보에 일시적으로 지금 구멍이 생겼다는 측면도 있어요. 두 가지 문제, 국회 차원에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김용태 의원님, 예. 지금 상임위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 교육이고 교육이니까 교육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특별위원회가 이제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결위에서 예결위에서 하면 활동하고 있기 되겠네. 때문에 뭐 전 부처에 대한 예산 결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군의 기술에 중국산 부품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고요. 가령 드론 같은 게 있습니다. 드론이 사실 민간 드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군용 드론만큼은 중국산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용 드론에 우리가 우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의 안보 문제,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의 안보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 투자해가지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가지 않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병력이 줄고 있습니다. 병력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계 병력이라든지 이러한 가용한 병력들이 굉장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CCTV나 첨단 과학화 장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지금 1,200대가 지금 설치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네. 군 관계자들은 예결위원들 찾아와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 확보해달라는 방안 좀 강구하거나 협상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결위원도 아마 대부분 모르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이 국방 안보에 대한 예산은 아마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군에서 괜히 혼날까봐 쉬쉬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예산 요청해서 지금이라도 국산 CCTV로 대체할 수 있게 빨리 좀 요청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좀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전된 사항 또 우리 국민께 돌직구쇼 통해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용태 의원이 약속했습니다. 이 문제 지켜보기로. 한국 경제 사설입니다. 환자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의사 입에서 나올 소린가. 일각의 도를 넘은 행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으로서 의사에게 신뢰와 존경을 보내온 국민을 낙담시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신문의 사설입니다.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매일 1,000명씩 죽었으면 의사가 할 말인가. 국민 생명을 파리 목숨과 다름없이 표현하는 모습이 충격적이다. 최고 인재에 걸맞는 인간애부터 갖춰야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교육위에 계시죠? 김용태 의원님. 그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이 이 제자들을 잘못 가르친 탓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 교수님들이 내 탓이요 하고 말 일입니까? 아니면 의료계 자체에서 징계라도 해야 할 일입니까? 교육이시니까요. 의료인분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사람을 살리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후자적인 측면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공공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러한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의사라는 이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일수록 우리가 이런 공동선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런 커뮤니티에 올리신 한 의사분의 글은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또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자칫 새로운 또 의정 갈등의 감정적인 행태로 이어질까 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야 의정의 의료인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갈등적인 상황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순간만큼은 의료인분들이 이 여야 의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명분과 또 이러한 그런 달래기라고 할까요? 뭔가 좀 이분들이 그동안 느꼈을 수 있었던 섭섭함을 좀 달래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기관도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의료계 일단 자체에서 일종의 어떤 자정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근거 없는 계엄 타령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 민주당 스스로 거두어 내리고 다만 자기네들 근거 토론을 하자는 것은 대통령 그것도 할 사람이다. 그 말밖에 없어요. 지금. 예. 김영주 의원께서 이렇게 비판하신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민석 최고를 향해서 민주당 중진 의원 A 근거도 없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계엄령을 발동할 여건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지 않느냐. 민주당 중진 의원이에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재선 의원 2020년에 무슨 4년에 무슨 허무맹랑한 말이냐. 김민석 최고위원을 향한 계엄 타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민주당 내 여론이 많다라는 겁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른바 계엄령 스피커, 계엄령 의혹 근거 있는 확신, 계엄령 주체 세력 보여, 반국가 세력 언급하는 게 계엄 선포의 밑밥, 계엄할 생각이 없다면 제도장치 마련해라 등등. 그러자 민주당 내부의 중진 재선 의원뿐 아니라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봉창 두드린다라고요. 난 자꾸 저 얘기는 하는 게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이 들어요. 계엄이라는 게 무슨 제보가 있을 수 반란을 꿈꾼다 그러면 제보가 있어도 어디서 역적 모의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발동을 할 상황이 오면 하는 건데 그게 뭐 사전에 난 그 무슨 소리 잘 모르겠더라고요. 김용태 의원님, 예. 교육이잖아요. 예. 외계인 방지법 발의하실 겁니까? 교육적이지 않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꿈꿨는데요. 제 기억에 아마 2002년도일 겁니다. 그 당시에 김민석 의원께서 서울시장 선거인가요? 뭐 하여튼 지방선거에 단체장 선거를 나오셨던 적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김민석 의원을 당시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셨었고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천재적인 입지와 앞으로 우리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당시 제가 20년 전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컸어서 지금 22대에서 김민석 의원을 처음 뵀을 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승전 계엄을 계속 말씀하시는 저 태도며 또 근거 없는 저런 계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 20여 년 동안 저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그때 많은 분들이 김민석 의원을 칭찬했었는데 지금 김민석 의원을 보실 때는 어떤 평가를 하실까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고요. 김민석 의원도 분명히 본인이 해놓으신 말씀들이 있으니까 아마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계엄설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정치인이고 지도자라면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가끔은 거둘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쯤 되셨으면 김민석 또 민주당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이 발언 하나하나가 국민들께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서 좀 걷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본인이 인정하는 것도 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의 돌직구였습니다. 그래서 외계인 방지법은요? 발의 안 할 거예요? 제가 그거 발의하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 이상해졌다고. 네. 교육이 소관이 또 아니니까. 과방위 소관인가요? 외계인은 외통위로 가야 되죠. 외통인가요? 외계인이 외통인가요? 그렇군요. 외계인이니까 외통이니까. 외통이군요. 외교통상이니까 이게 상임위가 좀 구분이 헷갈리긴 하군요. 그만큼 여야 모두에서 이 계엄 의혹은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태 의원도 김용주 의원도 여야의 전직 국회의원도 모두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 여사 등 고발한 상황, 권오수 전 회장, 손모 씨 등 기소, 김건희 여사는 제외됐다는 거죠. 야권, 검찰이 방조 혐의로라도 김 여사를 기소해야 된다. 법조계, 이제 와서 김 여사를 불기소하자니 손 씨와의 형평성 문제, 기소하자니 부담이 될 것이다. 자,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복잡한 상황은 맞죠.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조금 전에 영상으로 나갔던 것처럼 저희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그동안 해왔던 방어 논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모 씨가 그동안 더 김건희 여사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행위에 가담했던 것으로 이제 평가가 받고 있고 그분이 1심에서 무죄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당연히 무죄다라는 논리를 저희가 펴고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방어 논리가 무색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 손모 씨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라든지 또 다른 분들과의 어떤 적극적인 행위 정도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검찰에서 과연 그 적극적인 행위의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어떻게 내릴 건지가 좀 법률적인 측면에서 지켜봐야 될 사항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 실시되는 김진의 더 라방이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추석 명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돌직구쇼는 추석 연휴 3일 동안은 휴방을 합니다. 라방도 휴방을 합니다. 목요일부터 본방과 라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진의 더 라방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